자, 진도부터 질문을 좀 받아봅시다. 자, 질문하실 거 뭐 있을까요? 요번에 30일이 6.4라서 써요. 어? 5분의 31을 5분의 30일이면 6.4가 아니죠? 아니죠. 네. 죄송해요. 제가 소수랑 분수를 잘 근데 여기에 굳이 소수로 쓸 게 있나? 워크북에? 네, 워크북에 쓸 게 있었어? 워크북에 몰라요. 몇 번? 51번. 51번? 아, 그럼 높은 수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질문 없어요? 진도부? 잠깐만요. 잠깐만 하고 있었어요. 130 몇 쪽까지죠? 139? 못 틀렸어. 40, 몇 페이지예요? 44, 49요. 워크북이요? 74, 75. 74, 70, 44, 45? 49. 44, 49? 네. 네. 73쪽에 35, 39. 네. 끝이에요. 엄청 적네, 오늘 질문이. 팍팍 나가면 되겠네, 진도를. 네. 그건 좀.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진도 경우의 수는 쭉 나가야 되고요. 네. 확률도 조금 얘기해야 돼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우선은 워크북만 그럼 질문이 있어서, 네, 워크북의 73페이지, 네, 35번, 네, 이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원이도 설명하는 거 들으시고, 네, 워크북 73페이지에요. 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뒤에 풀고 있어요. 다 하신 분들은 풀고 계셔도 돼요. 자, 35번에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일 때, 자, 그리고 A는 지금 보니까 10보다 크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을 거고, 피타고라스를 해주시면은 A의 제곱을 한 개, 둔각이니까 커야 되고,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보다 커야 된다. 자, 요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알아야 되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제일 긴 게 나머지 두 개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네, 요 두 가지가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A가 15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A 제곱이 지금 125보다 커야 되고요. 15를 제곱하면은 그러면은 얘는 225거든요. 네,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에 제곱해서 이 사이가 되는 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수는 12, 13, 14까지 하면 14가 196이거든요. 네, 그래서 3개가 된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자, 그래서 요거 3개 다 더해 주시면 39,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뭐, 요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중요한 문제라 그랬어요. 둔각삼각형 확인하는 방식.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번이요. 39번은 자 S1의 넓이가 8파이
S2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우리는 뭐 구하는 거예요? 지금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지름을 알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반원이 지금 8파이면 원 하나는 16파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4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얘도 반원이 요거면 원래 원은 25파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반지름은 5겠죠.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넓이는 S2에서 S1을 빼면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요 넓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25파이 빼기 2분의 16파이니까 2분의 9파이가 될 거고요. 자, 요 넓이는 2분의 9파이가 됐고, 얘도 그러면 자, 원의 넓이는 9파이였을 거고, 그래서 반지름이 3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반지름을 다 구했다면 그냥 넓이 구하면 되죠. 요 윗변이 6이고요. 높이가 8이죠. 네. 그래서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24. 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39번 은근히 헷갈릴 수 있었죠? 반지름 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24 구했고요. 다음 44번으로 갈게요. 네. 44번에 나와 있는 거는 BC의 제곱 빼기 CD의 제곱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얘는 공식이 있죠. 우선 하나씩 다 써야죠. D2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B2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자,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얘 구하는 식이 뭐예요? 대각선끼리 제곱해서 더한 거랑 여기 있는 D랑 BC 제곱해서 더한 게 같아야죠? 네, 그래서 식을 먼저 써주시고, 그러면은 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D2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거기에서, 네, 방금 계산한 거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니까 25 플러스 9여서 34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34고요. B2는 9 플러스 144니까 네, 153인가요? 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153이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얘기한 게 BC 제곱 빼기 CD 제곱이죠. 네, 여기 있는 CD를 넘기기만 하면 되겠죠. 네. 그럼 그게 BC 제곱 빼기 CD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153 빼기 34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153 빼기 34를 하니까 네, 119. 네, 그래서 답은 119입니다. 자, 요것도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 공식 나올 거예요. 쓰는 사람 없으신 거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49번. 49번은 자, 만들어야 되죠. 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
얘 연장선을 그어주시고 이 BC와 평행한 선을 그어주시면 네, 요 길이가 7이고 요 길이가 요 길이는 모르네. 자, 그랬을 때 AC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를 뭐 H라고 할까요? HD에 대해서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HD를 제곱한 거는 네, 지금 20에 제곱한 거에서 이거 두 개 더하니까 16의 제곱을 뺀 거야. 자, 그래서 얘 제곱하면 400이고요. 16을 제곱하면 256이어서 빼니까 네, 144가 되죠. 그러니까 HD의 길이는 10이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가 12가 된 거죠. 자, 근데 요 위에도 같은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에도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ABC 삼각형을 다시 피타고라스 하시면 되겠죠? AC의 제곱은 네, 9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그래서 81 플러스 144. 그래서 225. 그러니까 AC는 15. 네,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49번은 이렇게 선을 이어서 푸는 문제들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네, 쓸 수 있으셔야 된다. 자, 이게 49번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끝난 거죠? 맞나? 78까지 아니었어? 아, 여기는 없어요? 여기 없어진 거죠? 한번 가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뒤에 부분 설명을 더 하도록 할게요. 자, 140페이지. 자연수의 개수. 뭐 자연수의 개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생각하시면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열하는 걸 배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5명이 있다. C, D, E. 근데 의자가 뭐 5개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 4, 3, 2, 1이다. 그래서 120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의자가 3개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앞에 있는 3개만 곱하면 된다 그랬고 5, 4, 3이죠.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급이 다른 대표 3명 뽑는 방식. 자,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도 같은 얘기야. 카드 3장을 뽑은 게 의자 3명 앉춘 거랑 같은 말이라고요. 네, 식이 똑같죠?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당연히 의자가 2개였다면 5 곱하기 4였겠죠? 그게 계급이 다른 대표 2명 뽑는 방식이다. 이해되세요? 네. 같은 얘기야.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 그러니까 0이 포함됐을 때 어차피 카드도 포함되지 않았을 때 카드도 어차피 나열하는 방식으로 하셔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2번. 이제 5장이 있는데 0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숫자를 써볼게요. 0, 1, 2, 3, 4.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보면 2장을 뽑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돼요? 5가지. 자, 2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예요. 근데 0이 있으면 여기에다 0을 집어넣으면 한 자리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0은 여기에 사용을 못 한다고. 네, 그래서 0 빼고 4가지.
자, 그래서 1을 여기에 썼다고 쳐. 그럼 1 제외하고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뒤에 있는 것도 경우는 4가지. 그래서 16가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을 뽑는다 라고 얘기를 해도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0은 사용 못하니까 여기 4가지고요. 네, 여기다 또 1 썼다고 생각하면 얘도 4가지고 똑같죠? 자, 여기 뭐 2를 썼다고 생각하면 이제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곱하시면 48가지, 이게 0을 포함했을 때 3자리 자연수 만드는 방식이다. 네, 자, 요렇게.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뭐 3자리 자연수 만드는 방식만 이렇게 나오지 않고, 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럼 3의 배수는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 2의 배수는 몇 개냐? 5의 배수는 몇 개냐? 4의 배수는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렇게 이제 개수 구하는 요런 간단한 방식은 솔직히 잘 안 나와요. 네, 그냥 간단한 식 내용인 것 뿐이야. 자, 그래서 1번 그냥 같이 하고 넘어갈게요. 숫자가 4개 있어요. 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자리법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식이 뭐예요? 이 식 어떻게 써야 돼? 두 장 뽑는데 4 곱하기 네, 4 곱하기 3이어서 12가지. 3장 뽑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여서 24가지. 자, 이렇게. 뭐, 여기는 다 같이 하고 갈게요. 자, 2번 콤 6장이면 두 자리 자연수 만들면 얘는 6 곱하기 5여서 30까지. 3장 만들면 6 곱하기 5 곱하기 4여서 120까지.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0을 포함했어요. 자, 0을 포함하면은 두 자리 만들면은 3 곱하기 3이어서 9가지. 3장을 만들면 3 곱하기 3 곱하기 2여서 네, 18가지. 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0만 제외하니까 얘만 지금 1 작아진 거예요. 원래 쓰던 거에서 요 자리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대표를 뽑는 경우, 제가 계속 대표 뽑는 경우라고 했죠? 예, 1번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뽑는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요즘 반장, 부반장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네, 그런 거 없죠? 네. 자, 이제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청소당번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위에 거랑 차이는 뭐냐면 청소당번을 뽑는다는 얘기는 계급이 다르지 않잖아요. 회장, 부회장은 계급이 다르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급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는 네, 우선은 중복되는 게 생긴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A, B, C, D, A, B, C 이렇게 3명이 있어. 근데 2명의 청소당번을 뽑을 거야. 근데 첫 번째 A를 뽑고 두 번째 B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B를 뽑고 두 번째 A를 뽑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 청소당번 2명이 달라져? 아니잖아.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2개를 세는 게 아니고 하나만 세야 된다. 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차이는 없어요. 아까 전처럼 예를 들어 내가 A, B, C, D, E가 있어. 자, 근데 청소당번을 2명을 뽑을 거야. 자, 그러면은 나열했던 거 계급이 다른 대표 뽑는 방식은 그대로 분자에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5 곱하기 4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A, B를 뽑았어. 자, 근데 중복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뽑은 애를 다시 나열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 뽑은 2명을 나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가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3명의 청소당번을 뽑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5, 4, 3이죠? 네, 그러면 이 3명을 뽑았다고 치면 부모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이 3명을 나열하라고요. 네, 3일 3일 이렇게 쓰는 거야.
얘도 10가지죠.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뽑은 애를 나열한 게 분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굳이 어렵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네. 분자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계급이 같은 대표 3명을 뽑는 거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하나가 더 있어. 2명의 청소상본을 뽑는 것도 10가지고 3명의 청소상본을 뽑는 것도 10가지죠. 왜 같죠? 3이 추가 5명이니까 3 곱하고 3으로 나누고. 네. 왜 같을까? 식은 다른데 답이 똑같이 나와.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명의 청소상본을 뽑았다는 얘기는 2명은 뽑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명이 뽑히지 않은 거 구한 거랑 같은 거야. 아하. 뽑은 거랑 뽑히지 않은 거랑 지금 같은 거잖아. 3명을 뽑는 거나 2명을 뽑지 않은 거나 같은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할 수 있으셔야 된다. 머리를 좀 이제 슬슬 잘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제 4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4번을 해주시면 대표 2명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방금 전에 한 거죠. 네, 그래서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 해서 10가지였고 대표 3명을 뽑는다고 해도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어서 10가지였고 자, 이런 식으로 4-1번도 좀 하겠습니다.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3명이 있어요. 당번 2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은 총 7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 그래서 21가지 3명을 뽑으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35가지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이게 4-1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뽑는 방식에 대한 걸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7번을 좀 하고 갈게요. 네. 뭐가 뭐야? 네, 네, 7번에 나와 있는 거는 선분의 개수 구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어차피 점 2개를 선택해서 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같은 대표 2명이랑 같은 거예요. 네, 왜냐면 A에서 B를 이은 거나 B에서 A를 이은 건 중복되는 똑같은 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이 4개면 지금 4 곱하기 3에 2 곱하기 1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 6가지가 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1학년 2학기 것도 해야 되니까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1학년 2학기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 배운 게 있어요. 직선, 반직선, 선분. 네. 그래서 문제에서 그런 게 나오거든요. 반직선의 개수 구하시오. 네. 선분의, 점 찍어놓고 선분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거 구하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은 점이 개수가 있으면 지금 반직선의 개수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계급이 같은 대표 2명 뽑는 방식이에요. 네. 아, 계급이 같은 게 아니라 계급이 다른 네, 대표 2명. 이게 반직선이야. 자, 직선의 개수 구하는 거나 선분의 개수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계급이 같은 대표 2명이어서 2 곱하기 1 요걸로 해주셔야 돼요. 네.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반직선 개수도 계급이 다른 대표 2명, 직선 선분은 계급이 같은 대표 2명 뽑는 방식이다. 자,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도 나오거든요. 막곡지각이 몇 쌍이냐? 그것도 1학년 2학기 때 나와요. 선을 뭐 여러 개 그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어놓고. 네, 이렇게 했을 때 막곡지각이 몇 쌍이 나오냐?
세상. 네. 자, 그럼 몇 쌍이 나와요? 세. 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틀렸어요? 네. 몇 쌍이에요?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 나오고 아. 두 개씩 짝지어야 되잖아. 아. 한 쌍, 두 쌍, 그 다음에 또 어딨냐? 이렇게 세 쌍. 네. 그래서 6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게 반직선 개수 구하는 식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막곡지각의 개수도 자, 몇 쌍인지 구하는 것도 반직선 개수 구하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아두시면 좀 어차피 1학년 2학기 거 하실 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세야 되잖아요. 네, 저거는 방법이 없죠. 네, 그냥 다 세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1번. 여기 점이 이번에는 5개가 있어요. 근데 삼각형을 만든대요. 삼각형을 만드니까 점을 3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A, B, C를 이렇게 만들면 삼각형인데 이런 거죠. A, B, C로 쓰는 거나 A, C, B로 쓰는 거나 C, B, A로 쓰는 거나 C, A, B로 쓰는 거나 B, A, C로 쓰는 거나 BCA로 쓰는 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삼각형 하나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6가지인데 그거를 하나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계급이 같은 대표 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점이 5개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 얘를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321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321이 이 6개를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중복되는 분모에 있는 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 유형마다 방식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여서 네, 필요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본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해줄 게 있을까? 7번이요. 145페이지에 7번. 자, 요거가 이제 빠른 길 찾기 하는 문제인데요. 네, 요거는 좀 잘 들어주세요. 대각선이 제일 까요. 대각선이 없잖아요, 문제. 만들면 되죠. 그럼 만들어서 하는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얘는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B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냐.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를 가지수를 구하여라. 가장 짧은 거 생각하시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꼭 이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꺾일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선분이 4개고 세로도 3개고 이런 식으로만 가면 이게 최단거리인 거야. 네, 한마디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최단거리란 말이 없으면 문제는 잘못된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막 뺑뺑 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항상 최단거리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거를 이제 개수를 가는 경우를 다 셀 수가 없으니까 자, 어떻게 세는 거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를 세는 거예요. 한 가지겠죠? 얘가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확인할 수 있죠. 네, 그거를 얘랑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얘가 여기까지 가는 경우 또 이 선분이 없으니까 한 가지잖아. 네, 얘랑 대각선을 더한 걸 위에다 쓰는 거야. 계속 얘하고 끝은 다 한 가지씩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3이고 1 더하기 3은 4고 3 더하기 3은 6이고 이런 식으로 4고 5고 10이고 15고 10 20 35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35가지 경우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네, 이 방식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P에서 I까지 가는 거라 그랬어요. 자, 요거죠. 자, 여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지금 R을 거쳐서 Q로 간다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간 게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보이죠?
방금 제가 구한 걸로 확인하시면 요거잖아요? 네. 세 가지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로 갈 수 있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얘는 두 가지겠죠? 네. 한 칸을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고요. 네. 그래서 6가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걸로 또 이거 해놓은 걸로 잠깐 여기를 거쳐서 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A에서 뭐 C를 거쳐서 B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4가지였죠? 그리고 요 모양을 보시면 되죠? 요 모양이 얘랑 같은 거잖아요? 3가지겠죠? 네, 그래서 4 곱하기 3이어서 12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큰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거에 맞는 모양을 확인하시면 개수 세는 게 조금 더 쉬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찾기 문제도 하나 설명을 해봤고요. 자, 색칠하는 거 나왔어요. 옆에 같이 해볼까요? 빨간, 주황, 노랑, 초록, 파랑 5개가 있는데 자, 누구 먼저 칠해야 돼요? A. 그쵸. A를 제일 먼저 칠해야 되죠. A가 그럼 몇 가지예요? 5가지. 자,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 번 사용해도 좋고 서로 다른 색을 이웃하는 거는 서로 다른 색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칠해야 되는 누구야? 아무거나. 아니요. 아무거나 아니에요. B. 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많이 붙어있는 면 순서대로 칠하라 그랬어요. A 제외 아무거나. A 제외하면 누가 제일 많이 붙어있어? D랑 C 중. 그쵸. D랑 C죠.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붙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4가지가 되는 거면 그러면 D는 2개 색은 칠하면 안 되죠. 이웃하는 거. 그러니까 3가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는요. B는 어떻게 해야 몇 가지예요? 3가지. 그쵸. 2개면만 붙어있죠. 3가지고. 2도 A랑 D 2개만 붙어있죠. 3가지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0까지 5번이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셔야 돼요. 자, 이게 11번이었고요. 자, 이제 풀 게 없을라나? 네, 이제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요거 풀어줘야 되겠다. 좋아요. 예제 4번, 유제 4번. 요것만 풀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예제 4번, 유제 4번, 이제, 그림을, 모양에 따라서 이제 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자, 요거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제가 아까 뭐 여기 삼각형 개수 만드는 거니까, 계급이 같은 대표 3명 뽑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점 3개 연결하면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냐 확인을 해 주시면, 점이 지금 8개죠? 그러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7, 8에 56 해서 56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점 3개를 연결해도 삼각형이 안 되는 애들이 있죠. 이렇게 3개 연결하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직선의 이 선분에 있는 점 4개는 3개를 골라봤자 삼각형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얘네들만 다시 대표 3명을 뽑아주는 거야. 그럼 점이 4개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어서 4가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4가지라는 걸 구해주시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건 전체 56에서 안 되는 거 4개를 뺀 52가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예제 4번이었고요. 밑에 있는 4-1번도 같은 방식이긴 한데, 네.
자, 평행한 두 직선에서 7개의 점 중 3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도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개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연결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밑에가 선분으로 생각하면 삼각형이 우선 몇 개 돼요? 나타내고 있는 게 점마다 있을 테니까 5개가 있겠죠? 네, 자 5개가 있는 거고 보면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 점 하나랑 위에 거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삼각형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급이 같은 대표 2명을 뽑는 거야. 점 5개 가지고 계급이 같은 대표 2명을 뽑으면 그러면은 뭐예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겠죠. 10가지죠. 네. 근데 요 점도 그럼 10가지겠죠? 네. 그래서 10 곱하기 2를 하고 5를 더한 거여서 25가지.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예제 4번 나오죠. 응? 예제 4. 예제 4? 이거야? 네. 자, 이제 네, 풀어주시면 되겠죠? 네, 영문에서 부분. 풀다가 맡기시면은 얘기해 주시고요. 네. 4에 4번이요. 144에 4번? 아, 요거요? 동전이 각각 2개씩 있어요. 네. 2개. 그래서 뭐 하래요? 3가지 동전을 각각 1개 이상 사용하여. 그러니까 안 내는 건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건 없어요. 네. 한 개는 썼어요. 아,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안 된다고요? 111, 211, 221, 222, 212, 122, 122, 112, 122. 되게 이상하네요.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됐다. 제가 중복에 있었어요. 딱 됐어요. 네, 답이 맞나? 아니,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아니,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얘 경우가 2가지뿐이 없지 않아요? 내고 안 내고? 아니, 하나 내고 2개 내고? 잠깐만요. 얘도 하나 내고 2개 내고, 얘도 하나 내고 2개 내고니까 오, 곱해서 알았어요. 8가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오, 다 쓰는 게 아니고. 답답하죠? 네. 어쨌든 맞았으니까 됐네. 아, 중요한 건. 아니, 뭘 잘못 쓴 게 있으니까 9개일 네. 거 아니야. 뭘 잘못 썼는지 확인해야죠. 1, 2가 중복에 있었어요. 아, 네. 아, 심지어 2를 한번 중복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웠거든요. 네. 순서 없이 쓰니까 겹치는 게 생기는 거죠? 지금? 아, 잘 썼는데. 하지만 이렇게 푸는 거라는 이게 거, 실수가 있네. 다 쓰는 거 아니라는 거. 네. 맞았잖아요, 완전히. 확률은 솔직히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풀 수 있어. 네.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네. 경우의 수랑 하는 방식은 아예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이는 답을 쓸 때 분수로 써야 된다는 거, 그 차이만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유형이나 그런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경우의 수를 그대로 확률로 바꾸면 그냥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죠? 자,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P라고 나타내는데 전체 경우가 분모고요. 네. 문제에서 뭐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그 일어난 경우가 분작. 네. 그러니까 항상 전체 경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2개 던졌어. 그러면 전체 경우가 36가지죠. 그 중에서 뭐 주사위 2개 합이 4인 게 몇 가지냐? 이렇게 얘기하면 4인 거 몇 가지예요? 3가지. 네, 3가지죠.
네, 그래서 36분의 4 이런 식으로 해서 9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 경우 구하고 물어본 거 구하고. 그래서 전체 경우는 분모고 물어본 건 분자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네,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문제 읽기 전에 전체 경우는 무조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확률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1차 방정식 활용해서 1문제 하는 거 생각나요? 전체 1호사. 그래서 우변이 항상 1이었잖아요. 네, 우변이 1이었던 이유는 100%여서 1이었던 거거든요. 1이 완성이 됐다. 자, 그러니까 확률은 항상 다 일어나면 100분의 100이어서 1이에요. 당연히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100분의 0이어서 0인 거고. 그래서 확률의 범위는 음수는 없어요. 그래서 P의 범위는 다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다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범위는 최대가 1이다. 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반대 사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반대 사건은 전체가 1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P가 지금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을 다 빼면 그러면 이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전체에서 일어난 걸 다 제외하면 안 일어난 거겠죠. 자,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범위도 네 0이면 이게 다 일어났다는 얘기고 1이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네, 이런 식으로 반대 사건도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반대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여사건이라 그러고요. 보통 Q라고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 사건에서 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반대 사건에서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네, 반대 사건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읽었을 때. 네, 그래서 전체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해서 빼는 거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뭐 방식은 간단하게 그 정도 얘기하고 네, 밑에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 공이 총 6개인데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 6개 중에서 2개죠.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서 4개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고 당연히 2개 더하면 전체 1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 이게 다야. 오. 넘어갈게요. 확률의 기본 성질,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네.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빨간 구슬, 파란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각 주머니에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 그랬으니까 얘는 뭐예요? 1번은? 제로. 네, 4분의 0이어서 0인 거죠. 네, 얘도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인 거고요. 얘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4분의 4니까 1인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도 같이 할까요? 화요일을 택할 확률은 30분의 4. 30분의 4죠. 15분의 2. 31일을 택할 확률은 제로. 네, 30분의 0이어서 0이고요.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 하나를 택할 확률은 다 되죠?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기 나름이죠. 자, 그 다음 이제 2-2번. 자, 나온 눈의 수의 합이 2일 확률. 하나. 네, 그러면 36분의 1. 36분의 1.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3일 확률. 3년. 네, 없죠? 13이 되는 거. 네, 그래서 0이고.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2 이하가 될 확률. 그러니까 36분의 36이어서 1이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뭐 내용이 뭐 별게 없죠? 방금 얘기한 게 다여서. 네, 이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 네, 이게 반대 사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외하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4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4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어서 전체 1에서 빼니까 6분의 5가 네, 나오지 않을 확률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번을 갈까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3이 아닐 확률. 자, 그러면 3일 확률이 몇 가지였죠? 네, 두 가지죠. 그러니까 36분의 2여서 약분하니까 18분의 1이니까 아닐 확률은 18분의 1을 1에서 뺀 거여서 18분의 17.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나온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 자, 나온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 반대가 뭐예요? 서로 같을 확률이잖아요. 서로 같은 게 뭐야? 36분의 6개죠. 같을 수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6분의 1을 빼면 네, 6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4번으로 가볼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 전체 경우가 4죠? 2분의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게 1이고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라. 이게 4분의 1 뺀 거니까 4분의 3이죠.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 적어도가 무슨 의미야? 그걸 먼저 생각해야죠. 하나는 이제 하나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되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 각자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반대인 뒷면이 나올 걸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체에서 뒷면이 나올 것만 구해서 빼면 되니까. 그러면 하나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 거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앞면이 나올 확률 따로 구하시면 둘 다 앞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게 4분의 1이 될 거고 하나만 앞면이 나오는 거는 4분의 2가 되니까 이걸 더해서 4분의 3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앞면, 하나만 앞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식을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편하신 걸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게 더 편한 겁니다. 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4-1번 이것도 같이 할까요? OX로 답하는 3개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출 확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1-P 다 틀린 거였어. 네, 다 틀릴 확률을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다 틀릴 확률이 뭐예요? 3분의 1 아닌데 아니죠? 9분의 아니죠? 다 틀릴 확률? 8분의 네, 지금 어차피 한 문제당 두 가지 선택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전체 경우가 되는 거죠. 8가지고. 그 중에서 다 틀리는 거는 당연히 그 중에서 다 틀린다는 건 한 가지뿐이 없겠죠. 그래서 8분의 1이죠. 네. 그랬을 때 전체 1에서 빼는 거니까 8분의 7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자,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네,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랬으니까, 또는은 경우의 수에서도 뭐였어요? 더하기였죠? 그러니까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틀리진 않아요. 똑같아요.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야. 경우의 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할 얘기 없고요. 네.
뭐 그냥 하나 풀고 그냥 가면 되겠죠. 흰 공 4개, 노란 공 8개, 빨간 공 6개가 있어요.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다 더하면 몇이에요? 18인가요? 18분의 흰 공이 4니까 네, 9분의 2.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18분의 6이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흰 공 또는 빨간 공이라 그랬으니까 더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9분의 2 플러스 9분의 3이어서 9분의 5.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또 같은 얘기예요. 동시에라 그러면 우리가 뭐였어요? 곱하기였죠? 네, 그러니까 얘도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또 할 얘기가 없네요. 자, 2번을 그냥 바로 볼게요. 자, 1번 A 주머니에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확률.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고요. B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네, 5개 중에 3개죠? 5분의 3이잖아요.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A 주머니에서는 흰 공이 나오고 B 주머니에서는 검은 공이 나올 거니까 연속해서 꺼내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2번을 푸는 방식. 자, 이제 58, 157페이지. 요게 이제 마지막 설명일 것 같은데.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 자, 그랬는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꺼낸 것을 다시 넣었을 때.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머니에 공을 넣어놓고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는 경우가 있는 거고 꺼낸 거를 빼놓고 다시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안 넣는 거야.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는 다시 넣는다는 말은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무 말이 없다는 얘기는 안 넣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노란 공 6개와 초록 공 4개가 들어있어요. 네. 그림이 없으면 그림을 그리면 되죠. 노란 공이 6개래요. 초록 공이 4개예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있는데 공을 한 개를 연속해서 2번 꺼낼 때 2번 모두 노란 공이 나올 확률. 근데 1번은 다시 넣었어요. 자, 2번 모두 노란색이니까 첫 번째 꺼내면은 노란 게 나올 게 뭐야? 10분의 6이죠? 두 번째 꺼내도 다시 넣었으니까 10분의 6이겠죠? 네, 그래서 네,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25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번 답.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첫 번째 공을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0분의 6은 똑같겠죠? 네. 근데 두 번째 노란 공 꺼낸다는 얘기는 노란 공 하나가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9개 중에서 5개가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약분하니까 2가 되고 약분하니까 3이 되고 약분하니까 또 3이 돼서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꺼낸 거 다시 안 넣는 게 더 어렵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확률의 설명이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우선은 진도북을 쭉 푸시면 되겠죠? 네, 159까지. 지금 27분이니까 숙제를 먼저 내야 되겠다. 그죠? 숙제를 어떻게 내야 되나? 진도북은
57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진도부근 157. 그리고 워크북을 얼마큼 내야 되나? 워크북이 79부터죠? 맞네. 87까지가 경우였네. 79부터 하나, 둘, 셋. 82까지? 이렇게 낼게요. 79에서 82.